자, 2020 학년도 작년 거 편입 문제,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 같이 풀고 여러분 지난 시간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신경망 분석 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12월 달에 현강 파이널은 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분위기상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나는 나의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5월부터 비대면 어쩌지 해가지고 잘 끌고 왔는데 여러분도 괜히 부담 갖지 않고 우리가 수업했던 방식을 보면은 간단하죠? 파이널도 똑같이 할 거야. 그냥 파이널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파이널 당연하게 첫째 수업. 먼저 수업을 듣는다. 이게 라이브든 아니면 녹화본이든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첨삭을 받는다. 끝. 아시겠죠? 수업을 듣는다. 첨삭을 받는다. 그럼 첨삭은 수업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브라든가 아마도 녹화본으로 여러분이 볼 수도 있고 이게 라이브가 끊겨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첨삭은 당연하게 이걸 게시판으로 할 텐데 이거 복잡하니까 고려대학교 파이널 게시판, 연세대학교 파이널 게시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거니까 이때 지혜롭게 잘 판단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강의는 내가 다음 주부터 미리 찍어 놓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파이널과 고려대학교 파이널을 찍어 놓고 라이브로도 진행을 하고 녹화본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모를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해 놓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파이널 블로그에도 파이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노티스 해줄 테니까 그리고 자소서 고려대학교 뜨자마자 자기가 지원하는 거 막판에 자소서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을 때는 여유 있게 했지만은 막판에는 내가 이제 자소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주고 그거에 해당되는 합격자 답안이나 혹은 합격자와 관계된 답안들을 여러분에게 주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1차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1차 피드백은 자기가 좀 써야죠. 그리고 2차 피드백 내가 이제 1차는 여러분이 쓰면 1차 피드백을 주고 그 주는 거는 보통 전체적인 자소서의 방향이라든가 그 뻔한 얘기 절대 쓰면 안 되니까 그런 일반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학과에서 어떠한 부분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3차 이게 보통 마무리죠. 마무리에 해당되는 건데 빨리빨리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첨삭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20 학년도에 편입 문제, 고려대학교 편입 문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통 학생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본주의적 가치라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건데 주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주제가 되고 내용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의 방식입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식. 그치? 우리 사회적 갈등 해결의 방식. 이것이 작년에 핵심적인 문제였고 이건 인문계열 문제였고 사회계열은 내가 그 네이버 TV하고 유튜브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봐도 돼요. 어쨌든 반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뭐 한번 했다라든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거, 이 논술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영어도 그렇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해서 아는 건 아니지.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 선생님만 하더라도 연세대학교의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고통 문제는 벌써 한 20번을 넘게 하는 것 같아. 20번을 넘게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보는 관점과 글을 쓰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거든 간에 베르고송이 얘기했죠. 베르고송이 뭐라고 했냐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반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복이 곧 뭘 만들어낸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텍스트를 한 번 보는 것과 당연히 10번 보는 건 다르겠죠. 물론 시험장에서 우리가 10번을 볼 수는 없지만 어떠한 제시문을 10번을 봤을 때의 특정한 제시문의 의미를 뽑아내는 방식과 내가 한두 번 보고 의미를 뽑아내는 방식은 달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의미를 뽑아내는 방식이 내 머릿속에서 추론적 사고로 갖춰져 있다면 그럼 훨씬 더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분석이 정교해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랬을 때의 그 차이라고, 반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봅니다. 고려대학교 문제.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작년에 선생님도 여기 가서 시험을 봤는데, 자, 이거 한번 봐봐. 문제를 한번 같이 보세요.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에 나타난 세 가지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 인본주의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에 은의 생각을 평가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의 세 가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요약입니다. 요약인데 요약형이 따로 나와 있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에 은의 생각을 비판하고, 그러면 여기서 은이 지향하는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즉 은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신경 쓴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은이 여기 노인이죠. 여기 보면은 가난한 노인, 이 가난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야. 이건 사회적 관점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 언제나, 자, 논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틀을 잡아주는 일이야. 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지만 전체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 이 틀 잡아주는 거는 내가 논술을 할 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건데, 예전에 초창기의 논술 문제는 보통 이런 겁니다. 초창기의 논술 문제는 보통 주제 배경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틀 잡아주는 게 없었어. 즉 초창기의 논술은 틀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제를 가르쳐주고 일종의 고려대학교 2014-15년도의 개방형 논술과 같은 맥락이었지. 그러다가 이 틀을 잡아준 건 언제 때문이냐면 조건형 논술. 그래서 요약, 비교, 해석, 비판 이런 식으로 나눠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이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논술 문제든 간에 틀을 먼저 잡고 그 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주제문을 설정하고 설정한 주제문에서 추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건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톡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중간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자꾸 저 톡을 봐야 되잖아요. 출첵을 다음 시간부터는 저는, 왜냐하면 특히 파이널 때는 톡을 볼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파이널에 대한 공지는 내가 다음 주에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널은 내가 라이브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정 정도 학생 이상을 받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내가 파이널에 해당되는 공지를 올릴 때에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TO를 먼저 잡고 나머지를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출첵은 앞으로는 채팅으로 좀 해달라, 이런 거고, 이쪽은 일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이에 은의 생각을 평가하고. 그럼 보세요. 몇 자입니까? 글자 수? 요거 대략 700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대략 600자 정도 되겠지.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50 정도가 되겠고 여기서도 50 정도가 될 거야. 항상 우리는 틀을 먼저 잡아줘야지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일에서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의 은의 생각을 평가하시오. 자, 여기에 나온 이의 은의, 그 뭐에 대한 생각이야? 이 사회적 갈등, 아까 빈곤이었죠. 은의 생각을 짧게 정리해주고, 이거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길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분량이 많아지면은 평가에 논 것, 평가를 하는 논증 과정에서의 추론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보면 세 가지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 인본주의가 첫 번째, 자, 맨 처음에 나타난 정통파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유인본주의죠.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인본주의가 지향하는 것과, 사회주의적 인본주의가 지향하는 것과,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지향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쪽에 먼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은혜 생각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적 관점. 사회주의 맞지?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고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관점에서도 역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대략 200자, 200자, 200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얘가 뭐가 돼? 이거 주제문이야, 주제문. 모든 논술 문제에서의 이렇게 단락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주제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가 주장이 되고 이게 논거가 되고 주장과 논거, 주장과 논거 이런 형식이 들어가야지 논증적 그려냅니다. 이러한 구성 자체가 없으면은 논증력이 없는 거야. 논증력이 몇 점입니까? 30점이기 때문에 논증력 자체가 없다면 30점을 까고 가는 거야, 바로. 그래서 틀을 맞춰달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렇게 되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이에 은혜 관점에서 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하고 은혜 관점에서 은혜 관점에서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역시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리고 셋째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하기 전에 아까 뭐 뽑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5분을 줄 테니까 이 텍스트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고 나가야지만 이 텍스트에 대한 우리가 핵심적 쟁점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 15분입니다. 15분. 딱 20분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쭉 읽어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자,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지금 방금 쫙 봐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문제는 60분에 1300자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을 때 텍스트를 보고 지금은 연습이니까 천천히 봐도 되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60분 동안 1300자를 쓴다는 건 여러분의 표현으로 뭡니까? 타임어택이거든. 타임어택이야. 게다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1번 문제, 즉 이건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앞에 걸 우리가 크게 1번으로 본다면 요거 1번으로 보고 요걸 2번으로 보면 자, 이 두 가지는 달라.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핵심적인,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요약이 있긴 있지. 요약이 있는데 이 요약은 핵심적인 쟁점에 해당되는, 즉 핵심적인 쟁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내가 뽑았다면 그 뽑은 것 자체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요약이지. 요건 요약이야. 저 자유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관점, 진화론적 인본주의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얘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본문에 해당돼. 그러나 논거, 이 논거를 잡는 방식 있죠? 논거를 잡는 방식. 여기에 본인의 추론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더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제2심은 이해 관점, 은혜 관점에서 봤을 때에 비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2014년도, 고려대학교 2015년도 요때 나왔던 문제 있죠? 이때 나왔던 문제 일종의 뭡니까? 이거 자유논술형이나 혹은 개방형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인문 문제 말고 사회 문제 2번은 완전하게 개방형이야.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요약은 물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이 고려대학교 여태까지 논술 문제를 보면 개방형 이전에는 1200자짜리 문제에서 요약도 나왔었거든. 그래서 작년의 문제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나 고려대학교는 논제 요구 방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준비한 것 이외에 나오게 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유형 자체를 픽스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2심을 독해할지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고려대학교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래 나타난 세 가지 인본주의 입장에서 은혜 생각을 평가하고,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조건 비판이야. 이거 조건 비판. 요거 이건 일종의 이것도 뭐가 됩니까? 조건 비판이 돼. 조건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논술 문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약도 관점 요약이고 비교도 관점에 대한 비교고 해석도 하나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이나 도표를 분석하고 맞죠? 그 다음에 비판형의 경우는 자유논술의 경우가 있고 자유논술이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세 개의 제시문을 주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논하시오. 우리가 사회계열 문제의 경우가 그런 문제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조건 비판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의 관점 비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즉 형식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관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추론의 방향이죠. 얼마나 엄밀하게 추론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텍스트에서 핵심을 찾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줘야지만 여러분의 글의 변별력이 생기는 거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은의 생각 한번 볼까요? 은은 이게 문학작품이죠. 문학작품이 나오면은 문학작품의 내용은 일종의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와 상징을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주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주제는 사회적 갈등이었어. 사회적 갈등. 여기서 사회적 갈등이 뭐예요? 빈곤의 문제입니다. 빈곤의 문제. 이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는 거지. 이 고려대학교 문제는 당연하게 이번 제시문이 현상형 제시문으로서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번 제시문에 나와 있는 쟁점을 개념화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문학작품 그대로 갖다 베끼게 되면은 내 글의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겠지. 오케이? 자. 거기에 보면은 가난한 노인을 돕는 은혜, 자 선행, 일종의 은은 자 어느 쪽에다 봐야 될까? 아 이쪽에다 봐야겠다. 자 은의 가난에 대한 인식,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 갈등이었죠. 갈등. 이거는 첫째 개인의 선행. 선행, 개인의 동정. 철저하게 개인의 내적 반성, 내적 탐구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금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회의적이다. 당연하게 개인의 선행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은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반대되냐면 금이 생각하는 것. 금은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주체는 적어도 공동체 혹은 특정한 국가 혹은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요. 노인을 도와주는 것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즉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금의 생각이야. 금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더 볼까? 2번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번을 보고 있어. 거기에 보면 2번에서 개인의 선행보다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껌을 몇 개 사주거나 하는 식으로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누구 생각인가? 금의 생각이죠. 은혜의 생각은 거기에 첫 번째 단락 말고 이제 대화체가 나오죠. 왜 껌을 사주냐? 여기 같이 보세요. 거기 보면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렇죠? 이제 상위 계층의 일종의 obligation,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맞다. 각자 노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즉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은혜 생각으로 이것은 개인의 선행, 즉 개인의 호혜적, 시혜적 태도, 시혜적 행동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보는 거야. 사회적 변화.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공동체가 하기 전에 개인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대화체의 네 번째 줄 정도에 보면은요. 시민들 각각의 의무. 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개인의 윤리,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야.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한 가치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선행, 동정 이런 것들은 윤리적 관점, 그 다음에 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화체가 끝난 부분에 은이 이러한 사고를 하게 된 것은 주변 환경과 교육에 영향이 있었다. 이것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가치를 함양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는 금과 달리 국가정책보다 개인의 선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단락 그 제시문 이번에 마지막 부분에 한 5번째 줄 보면 공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잡종이 발생하는 것처럼 은은 사람들의 의견 또한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잡종은 종의 우열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종의 우열에 따른 선택이 뭡니까?
바로 진화론적 사고죠. 생존을 위한 최적자의 자연 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뭐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갈등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차이야. 차이. 이것은 곧 다름을 의미하지. 다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름은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은 베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미 공존의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즉 이거는 이 내용이 왜 나왔습니까? 이건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논거들이 여기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텍스트를 보고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 다음에 은이 바라보는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은의 관점에서 좀 이따가 진화론적 관점을 비판한 논거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은 이건 뭐 랜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는 특정한 답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이 텍스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진화론에서 갈등은 적자 생존이었어. 근데 지금 은혜 사고를 방금 전에 읽은 뭐냐면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선천적인 의미에서 이 차이에 해당되는 거야.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 갈등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뭘로 해결합니까? 바로 우열의 관점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윤리적 실천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누구? 은혜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진화 자체가 인류의 발전에 동인이 된다고 보면은 근데 이 은혜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육강식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고 은혜 관점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외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은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지금 방향은 내가 설정해 준 거야.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 문제 3가지 인본주의에 관한 입장. 이때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가지 인본주의에 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이거든. 잠깐만. 11월. 갈등이거든.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봐야지 인본주의 자체가 무엇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항상 우리는 어떠한 지문이 나오면 지문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문 자체의 내용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이기 때문에 주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주제를 해설하는 아니면 주제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풀지 않으면 단순하게 나열, 즉 나열받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앞에 거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오늘까지는 이 그 톡을 좀 보고 여러분한테 근데 바빠지면은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가능하면은 톡보다는 오케이 됐고 됐나? 다 된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먼저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인간 중심주의인데 이건 인본주의라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여기서 자유주의적, 그 다음에 진화론적,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갈등의 해결 방법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요겁니다. 그 은혜 생각의 핵심은 뭐야? 은혜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갈등, 빈곤의 문제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 생각은 이건 개인의 문제야. 개인 윤리죠. 사회 윤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인 도덕적 실천을 의미해야 돼. 이런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개인을 이런 동점이 아니지. 개인의
동정심 혹은 공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에 해당되는 건 이거는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즉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성 때문이야. 차이죠.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배제하거나 혹은 적자 생존을 통해서 퇴출시켜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존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은혜, 생각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 각각의 제시문의 관점을 갖고 와야지 그 타당성을 논하는데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볼까? 인본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정통파 됐고 논점은 아니야. 인간은 전부 다 독자적인 내적 목소리와 재생 불가능한 일련의 경험을 소유하는 유일무이한 개성,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본다. 정통파가 여기서 보면은 요거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워야겠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고유성, 인간이 갖고 있는 개성, 이건 존재론적 관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므로 개별적인 주체들의 개별적인 인간들의 주체성, 그 다음에 주체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 판단, 오케이? 그에 따른 개인적인 실천으로서의 선행, 이런 관점인 거야. 거기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모든 인간 존재는 세계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추는 하나뿐인 광선으로, 이건 다 개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건 개별성, 고유성, 내적 세계, 그 다음에 자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인본주의적 관점과 은혜 생각은 같아 달라? 같아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땐 타당한 거야. 오케이? 근데 타당하다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왜 타당하지? 이쪽에 이 타당의 근거, 즉 은이 그러한 가난한 노인을 도와주는 것은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처한 상황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 자체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인정한다면 이제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 도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주체적인 판단으로서의 윤리적 실천이 그 안에 개입되어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의 가치를 실천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들이 좀 더 나와 있죠.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에 우리가 지금 중간 내면의 소리,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국익이나 종교적 교의보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둬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세계는 더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의미로 충만할 것이고, 그래서 인본주의적 정통 분파를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라고 한다.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철저한 개별성, 주체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판단, 개인의 실천이라는 걸 강조하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19세기, 20세기에서 인본주의가 사회적 신망과 정치적인 신뢰와 정치적 힘을 얻으려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 한마디로 사회적 정치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이 두 가지는 개인적인 층위는 아니야. 이거는 층위가 다르죠. 이 두 가지는. 자, 여긴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면 이거는 공동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 두 번째 단락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파는 인간의 경험이 의미와 권위의 최종 원천이라는 데 동의해. 여기에서 둘 다 얘도 개인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봐.
개인적 경험과 개인적 판단. 여기도 역시 인간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여기도 자,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인간의 경험 자체에 대한 긍정이야.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긍정. 그러나 거기 보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결함이 있다. 이건 한계를 갖고 있다 보는 거야. 뭘까?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경험이 개인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많은 개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전부 다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모든 권위와 의미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다면 각기에 달한 경험들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뭔 말일까요? 여기에서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개인의 경험이 나와. 그러면 모든 하나의 개인이 다 주체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죠. 왜? 뭐가 공통분모라는 게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 공통분모가 없어. 즉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여기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여기를 연결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거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거를 제이시몬에서는 사회다. 원래 이거 할 말이 참 많은데 사회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죠. 일본의 난학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난학에서 society, society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 본래 없었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특정한 인간관계를 기반한 어떤 공동체인데 전제 조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탄생된 지가 일제시대에 개인이 부분적으로 탄생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중세의 종언 이후에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선시대에 주체성을 갖고 있던 인간은 없었거든.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왕밖에 없었죠. 나머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회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에서 맞는 사회라는 속성은 우리나라에도 본래는 없었죠. 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세컨더리한 거고 여기 논의의 초점은 그건 아니야. 자, 좀 더 볼까?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의 지금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봅니다. 세 번째 단락.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매우 다른 경로를 밟았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보다 자신의 감정,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타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그들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여기는 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개인 타자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걸 사회라고 하죠.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갈등의 해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더 보면 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그들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둘 걸 요구하고 사회화합은 갈등을 봉합시키는 것이 화합이니까 화합은 각 개인의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보다 타인들의 필요와 경험을 우선시할 때 한마디로 여기는 철저하게 개인적이지만은 이거는 개인보다는 이런 타자 자체의 경험 혹은 타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타인들의 필요와 경험을 우선시할 때 달성이 되고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자기 내면을 탐구하면서 동정심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이거죠.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라는 거야.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자,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레닌이나 마오쩌둥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 사회주의자의 그 일종의 상징적 아이콘 레닌 그 다음에 마오쩌둥이죠. 그들은 개인의 자아 탐구는 팔자 편한 부르주아의 악덕이고 사회적 계층도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뇌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아 탐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쳐놓은 이런저런 덫에 걸리게 되는 거다. 이거 없다는 거야.
개인이 어딨니?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 속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그게 사회죠. 나타난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진화론적 인본주의. 방금 전에는 요 얘기했던 거예요. 이 관점에서 그러면 은혜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지.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으로서의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즉 좀 더 들어간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이 가난에 처했던 것은 사회의 문제라는 거야.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와 요구를, 그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발현시켜주지 못했던 사회, 불공정한 사회의 문제.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뭐야? 사회가 갖고 있는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사회가 무능력했다라는 건 그런 문제를 모든 것을 개인에게 돌리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의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사회가 그래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그나마 낫었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개인들이 자신들의 활동의 자유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지? 락다운이라고 락다운 했을 때에 오히려 시위가 일어났던 이유는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인간들이 가땜이 된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코로나 같은 재앙, 갈등, 이 갈등이죠. 일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을 개인의 문제라고 봤다면 개인 네가 알아서 해 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사회가 개입하고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것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나보다 남, 그 다음에 타인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죠. 왜? 인간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진화론적 관점으로 한번 볼까? 진화론적 관점은 충돌하는 인간 경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법. 아까는 사회와, 그렇죠? 이건 개인. 여긴 대비가 되지. 근데 이젠 진화론적 관점인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런 은혜 생각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을까? 혹은 어떠한 관점에서 옹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거기 보면은요, 두 번째 줄,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갈등은 한탄할 일이 아니라 박수 칠 일이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문제가 아니다. 즉, 이 진화론의 관점에서의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박수 친다? 왜? 이것이 일종의 진화, 다른 말로 발전의 과정이라고 봤던 것이야. 사회가 점점 나아지는 거지. 점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배제할 수 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적자 생존. 네 번째 줄 보면 우월. 그 다음에 열등한 것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섯 번째 줄인가요? 우월한 인간은 열등한 인간을 억압할 수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인을 유럽인이 정복할 수 있고, 그죠? 명민한 기업가가 둔한 기업가를 파산으로 내몰 수도 있어. 이러한 진화의 논리. 인류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최적자, the fittest, 적자.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적자 생존 있죠. fittest가 뜻이 뭐야? 가장 적합한. 무엇? 바로 환경에 적합한. 그러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아까 그 가난한 노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한 노인은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가난한 노인은.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노인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한 인간들이 모조리 배제됨으로써 사회는 적합한 인간들만이 살아남게 된다. 그 적합한 인간들이 바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보다 나은.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발전한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어. 맞습니까? 그 진화론의 핵심은 효율이죠. 효율. 그지? 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각을 평가하고 그럼 우리는 역시 이 진화론의 관점에서도 은혜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지. 순전한 발상이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오히려 진화론적 관점에서 뭐야? 반동이야, 반동. 사회적인 발전을 억제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겠지. 맞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은의 생각. 이 생각이란 말에 생각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논술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제가 있어. 이 주제. 사회적 갈등. 오케이? 그럼 이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을 어떠한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론. 이건 개인이 주체의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이건 사회가 타인의 이해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오케이? 국가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저런 갈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자가 즉 the fittest가 적자가 아닌 것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하거나 사회에서부터 철저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근거들을 박탈시켜도 관계없어. 왜? 그래야지만 그 나머지 the fittest survival이니까 적자가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회 발전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할아버지를 돕는 생각은 순진한 감상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오케이? 이해되시죠? 요것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지금처럼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시계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30분 딱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려대학교 60분이잖아. 60분이면은 지금처럼 빨리 머릿속에 핵심적인 내용만 뽑고 나머지 다 버려야지. 이거 누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분석을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구성에 맞춰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구성에 맞춰서 바로 논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다 적어놨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60분이니까 25분 정도까지 딱 끊어야 돼. 이거를 물론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서는 속도가 거의 그 손에 모터를 달고 있어. 모터 핵잠 모터 핵 추진 손가락이 있어. 겁나게 빨리 쓰면은 요게 제출하는 것까지 20분, 그러면은 40분, 35분까지 추론해도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할 건 뭐냐면 교수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게만 해주면 돼.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글씨를 잘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60분 동안 이거 못 씁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다면 뽑은 내용에 해당되는 구성을 빨리 잡고 잡은 구성에서 내용들을 내가 빠르게 다시 추론하고 추론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는 바로 글로 써야 돼.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얘기했던 타임 어택에 걸릴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실제 한번 써보세요. 1시간에 1300절 쓰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알면은 이거 반복적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내가 통제한다면 합격할 가능성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까지 하고 지난 시간 거 여러분들 오늘 추가적으로 낸 사람이 있어요? 냈으면 나한테 채팅을 하든 내가 좀 브레이크 한 다음에 글을 다시 올릴 거야. 아까 2명이 올렸었거든. 내가 좀 2명까지 봤는데 쉬는 시간에 요거를 여러분이 쓴 걸 다시 한번 학생 걸로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회귀 분석과 신경만 분석에 해당되는 것도 카페에 있어. 카페에 있으니까 맨 위에 조인병천 논술 맨 위에 거기에 줌 클래스라고 돼 있을 거 그죠?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다음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쉬는 동안에 편집해서 올 테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편집하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적어 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브레이크 한 5분에서 편집하는 것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까지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강을 듣는 친구들 중에 파이널은 선생님이 카페에다 공지합니다. 그리고 파이널은 아주 간단해요. 수업을 듣는다? 자, 2시간. 그 중에 1시간은 이제 그 공개평가인데 아니면 수업만 듣게 되면은 논제 분석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써가지고 카페에 올린다. 끝.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수업의 방식이죠. 수업 듣는다, 글 쓴다. 요게 이제 파이널에 인강으로 제공될 거니까 신청은 카페에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